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학원에서 중급반, 실전반, RC 담당하고 있는 강상미 강사입니다. 오늘 4월 12일 정기 토익 보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3월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3월보다는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파트 1, 2, 3, 4 LC에서 LC 정말 어려웠죠. LC에서 이제 혼을 다 빼다 보니까 사실 파트 5, 6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 근데 이미 지친 상태로 시험을 보다 보니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 전체 난이도는 중, 파트 5, 6는 중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hackers.co.kr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자료들, 무료 자료들, 그리고 매달 시험을 볼 때 대비할 수 있는 대비 자료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꼭 사이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어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문법 문제 14문제 나오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동사 문법 문제가 파트 5에서 2문제, 요거 둘 다 과거 시제 문제였죠. 파트 6에서 한 문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시제 문제. 그래서 오늘 나왔던 동사 문법 문제들은 모두 과거 시제, 시제 물어보는 문제들이었고요. 아니면은 시제도 어려운 시제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잘 기울여 주셨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휘 문제 많이 나왔죠. 어휘 문제는 파트 5에서 14문제나 나왔었고요. 특히 부사 어휘들 문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파트 6에서도 4문제 들어가 있었고 연결어 문제들이 어쩔 때는 또 10문제 가까이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았고요. 대신 전치사 쪽에 6문제 거의 연결어 몰빵 하듯이 전치사 문제들이 6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고 가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문제들도 대부분은 전치사랑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어요. 접속사 문제 딱 한 문제 있었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는데 글을 좀 읽어봤어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틀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언제나 그렇듯이 4문제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46문제 되겠습니다. 자, 많이들 물어보셨다고 얘기하는 전치사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기 좀 보실게요, 여러분. 워터파크 공사하나 봐요. 그리고 워터파크도 짓고 호텔 구조물 공사가 is in progress.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디에다가요? former. 이전에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었던 부지에. 그럼 여러분 그 땅 밑에다가 워터파크하고 호텔을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호텔을 허물고 원래 있던 그랜드 팰리스 호텔을 허물고 그 부지에다가 짓는 거죠. 이럴 때 뭘 써야 돼요? on the side of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under는 언제 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물론 위치상에서의 뭐뭐의 아래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제가 사실 수업 때 under는 같이 쓰는 명사들 꼭 외워놔라 라고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under the contract, 계약 하에서 under the law나 agreement나 policy, 새로운 정책 하에서 우리가 해놨던 계약 하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Under the new management, 새로운 경영진 하에서 under consideration, 고려 중인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인 under development, 개발 중인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under pressure, 스트레스 많이 받는 압박 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under control, 통제 하에서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지. 그래서 제가 under가 데리고 다니는 명사들은 꼭 따로 외워놔라. 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문제였는데요. All tasks, 모든 업무가 should be finished, 끝나야 됩니다. The specified period. 자, 특정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간은 기간하고 쓰는 전치사들과 함께 쓰는데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던 보기는 사실 as, 얘였을 것 같아요. 근데 as는 전치사로 쓰일 때는요. 거의 대부분 자격 나타내는 말로 as a mother, as a father, as a friend 친구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격을 나타내는 말로 쓰일 때 거의 대부분 전치사로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기간하고 같이 쓰지는 않아요. during하고 within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during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해놓은 기간 내내 상태나 동작이 지속이 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내내 숙제를 할 거야. 여러분 겨울방학 내내 영어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내 뭔가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이 될 때 쓰는 거지 모든 일이 끝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단발성. 정해진 기간 안에 한 번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을 얘기할 때는 누굴 써야 돼요? 맞아요. within을 써야 되죠. 자, 이 아래에 있는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within the time frame. 시간 프레임 내에. 이것도 사실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within을 쓰셨어야 돼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얘도 전치사 문제였는데 the end of May. 5월 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물어보실 만한 게 하나 있어요. while. 이거 쓰면 안 되나요? 저 이런 질문 지금 몇 번 듣고 있는데 while 같은 경우에는 접속사라고 부르는 애죠. 부사절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하고 문장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제대로 된 문장이 있었어야 돼요. 지금은 명사 하나밖에 없는 걸. 자, during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기간 내내. 근데 5월 말은 심지어 기간도 아니야. 한 달은 기간이겠지만. 그쵸? 그럼 얘도 또 안 되겠네. for. 저것도 기간하고 쓰는 전치사입니다. 누가 와요? until the end of May. 5월 말까지는 가게가 열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가끔 by까지, until까지 요 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둘 다 시점하고 쓰고요. by는 내가 정해놓은 시점까지 아무 때나 한 번 하면 되는 일. until 내가 정해놓은 시점까지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예시를 같이 한번 볼게요. Homework should be submitted. 자, 숙제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뭘 쓸까요? by 할까? until 할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러분 48시간 내내 숙제 내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by next Monday. 그럼 그 아래 한번 보실까요? 너 아직도 숙제하는 중이야? 도대체 몇 시까지 숙제할 거야? 9시까지는 숙제할 건데요. 6시에도 숙제하고 있고 7시에도 숙제하고 있고 8시, 9시 동작이나 상태가 이어질 때 쓰는 말이 until. 이해 가시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쪽 뜻으로 다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오늘 나왔던 문제는 요런 식의 문장이었었어요. She doesn't know her way. 뭘 모르는 거죠 도대체? The office building yet. 사무실 빌딩 뭘 몰라서 So she often asks for directions. 길을 물어봤어야 됐대요. 아,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실 주변의 길을 몰라서. 그쵸? 그래서 around the office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 way around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쓰여요. New employees, 새로운 직원들은 must learn 뭘 알아야 돼요? 관리자의 way around the procedures. 관리자가 복잡한 절차를 다루는 방식, 복잡한 절차를 다루는 요령, 뭐뭐를 대하는 방식, 뭐뭐를 대하는 요령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문제 나왔을 때도 알아보셔야 되지만 이렇게 나올 때도 같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 양쪽 뜻을 같이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 유일한 접속사 문제 하나 있다 그랬죠?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A, B, C, D의 접속사들이 잔뜩 있고 읽어야 되겠군, 해석을 해야 되겠군 하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야? 하나하나 집어넣지 말라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면 더 하고 싶나 봐. 아무리 보기 보고 하나씩 집어넣지 마세요 라고 해도 계속 거기다가 A 한번 넣어봤다가 B 한번 넣어봤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휘 문제, 접속사 문제, 전치사 문제 여기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면 보기 없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국말로 먼저. 왜? 그게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 글의 문맥을 알아야 되고 글의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걸 알아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기를 안 보고 우리나라 말로 먼저 만들어 내보는 거거든. 보자. The company does not hire applicants. 우리 회사는 지원자들 안 뽑아요. 왜 안 뽑아요? 보자. They have met all the required qualifications.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맞췄대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맞췄는데 왜 안 뽑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맞춰줘야 되겠어요?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맞춘 게 아니라면 뽑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한국어로 먼저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맞추지 못했다면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보기에서도 빨리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while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는 반면이에요. 명사 자리 문제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보셨어야 되는 게 뭐였을까요? 두 문장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The company, 우리 회사가 recorded, 뭘 기록했어요? Significant increase, 상당한 증가세를요. For the second,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consecutive, 연속의 해라고 하는데 year가 좋을까요? years가 좋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 더, the company, 우리 회사가 has achieved, 성취했어요. 뭘? steady growth,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꾸준한 성장을 성취했습니다. for two consecutive, 연속의 해.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를 해드렸어요. 위하고 아래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거 어디야? 맞아요. 서수냐, 기수냐. 1, 2, 3, 4, 5, 6, 7, 8. 기수는 누적 개념이에요. 1, pen, 2, pens, 3, pens. 기수는 누적 개념입니다. 아래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네요. For two consecutive years. 이쪽은 숫자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기수는 회차, 한 번, 그 다음 번, 그 다음 번. 이거는 회차 개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봐요. 그래서 second, 요 서수 보고서는 year라고 단수로 표시를 하셨어야 됐는데 잘 하셨을까? 모르겠네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두 번의 시도라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For the second attempt 할까요? attempts 할까요? attempt. 왜? second라고 했으니까. 괜찮으세요? 하나 더 볼게요. 형용사 자리 문제였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예상하지 못하게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틀렸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대다수는 이걸 쓰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질문하실 때도 뭐라고 질문을 했냐? 부형명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여러분 우선 multiply는 곱하다라는 동사예요. ly 붙으면 다 부사 아닌가요? 아닌 것도 있단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형용사 명사 앞에 부사만 오냐? 그렇진 않아요. 형용사 명사가 오더라도 그 앞에 또 형용사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거? promotional campaign, 광고 캠페인, promotional 형용사, campaign 명사. 그 앞에도 뭐 various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무조건 부사 형용사 명사 이런 구조만 가지는 게 아니라 형용사로 형용사 명사를 또 꾸며줄 수도 있다는 거. multiple features예요. 여러 기능들. 지금은 저 기능이라는 말을 advanced security features, advanced로도 꾸며주고 있지만 multiple도 같이 꾸미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부사어휘. 자, 이번에 부사어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그리고 겹치는 개념도 좀 있어. 자, 어떤 게 겹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선생님이 아까 어휘 문제 나오면 보기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 보기 보지 말라 그랬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Company announced a new policy.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직원 생산성을 더 높이고자. 언제? 이달 초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일단 이달 초는 앞쪽이고 곧이라는 개념이랑 비슷해 보이니까 soon 써도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자, 아시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soon도 그렇고요. shortly 이런 애들도 그렇고요. 자, 곧이라는 뜻을 가진 애들은 무슨 시제랑 궁합이 잘 맞지? 미리 시제랑 궁합이 잘 맞아요. 지금은 announced 과거 시제였거든. 누굴 쓰는 게 더 좋겠어요? earlier this month 이달 초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강남역 캠퍼스에서 입문반과 중급반 파트 7 가르치는 이은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총평 앞서서 해커스 토익 게시판 들어가셔서 양질의 자료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출발해 볼까요? 우리 오늘 파트 7 난이도는 중상 잡아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연계 문제 단순한 편이었으나 이런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무난했으나 유추형 패러프레이즈 일부가 좀 돋보였습니다. 고난도. 그리고 항상 함정은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함정을 제가 조목조목 이제 잡아드리면서 이런 요인들이 중이 아니라 상으로 조금 올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파트 5, 6, 특히 6, 7이랑 결이 비슷한 6는 이번 달 굉장히 쉬웠던 것 같은데 또 파트 7은 우리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질문형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항상 질문형 7가지인데 제가 이 2개 이렇게 묶어봤어요. 각각 2개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또 나왔고요. 오늘 동의어 문제가 하나 나왔다라는 게 좀 특이사항이었고 문제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자, 주제 목적 오늘 좀 약진했네요. 8개, 그리고 육하원칙 11개, 나트루 14개, 추론 문제가 대상 추론과 출처 추론 포함하여 16개. 하지만 특정 문제 위주였던 것 같아요, 대체로. 그래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요 두 유형은 문제 개수 자체 3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가 있냐 없냐가 더 난이도에 결정적이거든요. 속도에 결정적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가볼게요, 그럼. 단일 지문 살펴봅시다. 이메일 레터 3개, 공지 2개, 텍스트 메시지 대화문, 메시지 대화문이 늘 그렇듯 2개 나왔고요. 웹페이지가 하나, 아티클 하나, 인포메이션이 하나, 안내문이죠. 그 다음 이중 지문은 이메일과 스케줄이, 그리고 이메일과 인보이스, 송장이, 그래서 양식들이 하나, 둘, 셋, 그렇죠. 양식이 3개 나왔네요. 그리고 3중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메일, 서베이 폼 이메일, 그리고 기사, 이메일, 소비자 후기, 그리고 기사, 광고, 소비자 후기. 뭐 비슷한 하지만 이 부분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자, 리뷰가 2개나 나오고, 그리고 양식들은 항상 빠짐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의어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자, 우리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품을 출시하다 할 때 release 또는 launch 또는 roll out 제품. 그리고 veil을 벗기다라는 느낌으로 unveil이라는 표현도 짜잔, 공개하다, 처음으로 고객들에게 시장에 공개하다, 이런 의미로도 유사하게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뒤에 만약 이런 표현이 따라 붙는다면 이 표현들보다 더 좋은, 더 정확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얘네들 비추, 바로 대중에게 출시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대중에게는 제품을 소개하거나 대중에게 소개해야 되겠죠. Introduce 제품 to the public 또는 market, 또는 bring 제품 to the public 또는 to the market. 자, 이런 것들이 따라 붙으면 얘네들보다 얘가 훨씬 더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introduce와 bring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sustainability, eco-friendly, recyclable, reclaim. 여러분 이런 표현들의 공통점 아시죠? 우리 토익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친환경 소재, 뭐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이나 기업, 이런 얘기 참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sustainability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eco-friendly, 친환경, recyclable, 재활용, 그리고 reclaim. 그럼 claim 그러면 그 자체가 토익에서 주장하다 또는 claim 걸다, 고객이 complain 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지만, 자, reclaim이 회수하다, reclaimed 하면 회수된 제품, 그래서 다시 재활용되는 제품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는 건 반대 개념의 어떤 단어가 대표적으로 존재하느냐, 바로 disposable입니다. disposable이라는 이 형용사는요, dispose 동사에서 나옵니다. 자, dispose 동사는 뭔가 처리하다, 처분하다, 버리다, 폐기하다, 이런 의미지만 disposable 하면 형용사로 무슨 의미가 되죠? 폐기할 수 있는, 얼마든 폐기할 수 있는 이니까 어떤 의미? 일회용 제품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it is reusable. 그리고 it is disposable. 그 완전 반대말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은 재사용 가능하고 이 제품은 일회용이다. 그래서 뭐 reusable cups 그러면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 컵을 말하고요. 그리고 disposable cups 하면 일회용 컵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바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disposable. 그 말인즉슨 네, 우리가 일회용 제품 왜 안 써요? 왜 일회용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지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텀블러 쓴 이유가 뭐죠? 네, 환경을 생각해서죠. 그래서 반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뭐 송장에 있을 법한 그 배송과 관련된 날짜 개념 한번 살펴볼 텐데, 자, order date 주문일, purchase date 구매일, shipping date 발송일, 배송일, 그리고 delivery date은 배달일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order date이 주문일인데요. 송장에 적혀있는 order date은 보통 그날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의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문일이 결국 구매일이겠죠. 자, 그 다음 shipping date과 delivery date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업체 측에서 이거는 물건을 보내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보내는 날과 고객에게 전달되는 날, 배달되는 날. 자,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보통 다르죠. 보통 뭐 하루 이틀, 2, 3일, 미국은 더 오래 걸릴 테니까 자, 더 며칠은 걸린다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은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 만약 어떤 조건이 붙는다면 same day delivery라는 표현이 나온다면요. 당일 배달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다를 테지만 당일 배송이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겠죠. 자, 우리 same day delivery와 overnight delivery는 또 하루 차이가 납니다. same day delivery는 당일 배송이에요. 하지만 overnight delivery 하면 하룻밤 걸리는 이글 배송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플러스 one day. 그래서 얘는 같은 날, 얘는 그 다음 날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또 같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expedited shipping이나 delivery 또는 express shipping이나 delivery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expedited 하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그리고 express 고속 아시죠? 그래서 뭐 same day, 당일이나 이길이나 다 빠른 배송인 마찬가지니까 특히 이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press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paraphrase 표현도 살펴볼게요. 우리 impressive 하면 보통 뭐 감동적인 이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건물이나 작품에 쓰면 여러분 impressive size 그러면 뭔가 되게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사이즈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99% 자, 건물이나 작품에 쓰이면 large in size,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사이즈다라는 느낌이 나와서 되게 넓다라는 의미로 가게 됩니다. 네, 크기가 크다 또는 넓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자, impress 자체는 인상적인 또는 압도적인. 근데 토익의 맥락에서 건물 작품에 쓰게 되면 주로 large로 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고요. 자, 밑에 보시면 반면에 The microchip is an impressive size. 이때는 microchip이라는 건 굉장히 미세한 칩이죠. 아주 작은 크기의 그런 칩이기 때문에 이때는 또 문맥상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요? 그걸 읽어주셔야 되겠죠. 이 문맥상 마이크로칩이 굉장히 압도적인 사이즈다. 마이크로칩은 되게 작은데 그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엄청난 정보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니까 이때 impressive는 오히려 작은 사이즈를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맥락에 따라 small in size, small의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의도 파악 문제도 또 살펴볼게요. A가 나 쇼미더 땡땡에 나갈까? 막 이래요. 그랬더니 B가 야, 너가 쉬는 시간에 힙합 할 때마다 우리 반 애들 전부 몸에 소름이 전율이 쫙 돋는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그렇대. 자, 이랬을 때 B의 의도는 뭘까요? 그쵸? 지금 나갈까? 적극 추천해. 넌 나갈 사람이야. 나가야 될 사람이야.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표현 전체의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넌 꼭 그 프로그램에 participate 해야 된다. 참가해야 된다. 출전해야 된다.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함정 가보겠습니다. 함정 몇 개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광고 지문이고요. 신발 업체입니다.
Max Shoes Clearance Sale 하면 우리 재고 정리 세일 아시죠? 뭐 중략 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영업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9시부터 8시. 금요일, 토요일은 9시부터 11시. 와우, 11시까지라고요. 영업시간이. 굉장히 늦게 문을 닫네요. 그렇죠? 좀 이례적이네요. 그렇죠? 별표가 있어서 따라가 볼까요? 자, 봤더니 hours extended during the clearance sale. 그럼 그렇지. 재고 정리 세일 기간 동안에 연장된 영업시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지금 지문들이 지금 펼쳐져 있고요. 그 밑에 regular business hour가 소개되고 있어요. 원래 영업시간은 금요일, 토요일조차도 8시다라는 얘기를 8시까지다, 11시가 아니라 8시까지다. 원래는 얘랑 동일했다라는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자, 질문. What time normally 또는 usually. 자, 같은 의미거든요. 정상적으로는 또는 평소에는 이런 의미겠죠. 토요일 날 닫는 시각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토요일을 가야 하는데 그럼 토요일을 가야 하는데 자, 토요일로 갔을 때 11시가 답일까요? 8시가 답일까요, 여러분? 요거를 감안한다면 지금 extended 영업시간이 아니라 괄호 안에 있는 regular business hour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8시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여기서 먼저 선점하죠. 11시가 먼저 선점해요. 위치적으로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시간대는 8시 밑으로 빠지는데 이 질문 자체가 이 클리어런스 세일 기간 중에 정보를 물어보지 않고 원래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니 함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먼저 선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함정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공지. 우리 업체는 서출구민들에게 다양한 댄스 수업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새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그리고 유료 수업을 단 한 개라도 신청하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잡으셔야 돼요. 유료 수업을 한 개라도 신청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있다는 건 하나도 신청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들에겐 혜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바로 거기서 B가 답이 됩니다. 이 새 프로그램은 이 지문 전체를 두고 사실을 찾으라, 사실을 유추해라 라는 질문이 나왔다면 이 새 프로그램은 무료 수강생도 존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료 수업을 한 개라도 신청하는 조건부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그리고 그들은 무료로 수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요거 답이고요. 처음에 있는 요 부분들이 A를 함정으로 가져가는 어떤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새 프로그램은 only for 지역 주민. 여러분, only라는 건 사실 정답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아요. only 굉장히 제한적이고 극단적이죠. 이런 표현들은요. 반드시 지문에서도 오로지 이 서초 구민들에게만 또는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수강을 금지합니다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매했지만 정답은 B가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헷갈리지만 그래도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점수 잡는 Hackers.